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댓글에 제가 지난번에 어,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경찰서의 문제, 통영경찰서의 그런 부당, 불법한 이런 문제, 그 문제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왔고, 이 문제를 가만히 둘 경우에 앞으로도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원인이 이 정도 했으면 정치권에서 또 청와대에서 이렇게 다 보셨을 텐데 나서서 이 문제를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되지 않냐. 또 이런 문제는 이런 일반 시민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분명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 이런 일들이 제가 이제 동영상도 올리고 이제까지 겪었던 그런 잘못된 일들, 위법 부당하게 공권력의 겉모양으로 행해졌던 그런 부조리와 불법들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이 윤석열 그 정부니까 여당이 잘못해서 지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보시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어떤 정치 세력에 편을 들 이유도 없고요. 그러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1년 몇 개월 동안 뭐 좀 이제 재판도 받고 그러면 뭐 2년이 넘어갈 것 같아요. 이런 일로.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고통을 당해 왔죠. 이런 문제를 경찰서와 관련되는 이런 문제 좀 공권력을 사용할 때 절제해서 사용하고 국민을 이렇게 하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존중하고 또 국민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무렇게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봉사자로 이렇게 좀 조심히 공권력을 사용해 주기를 원하고, 또 영장 문제도 말씀드리는 것은 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영장이 분명히 제 눈에는 가짜로 보이는데 댓글에 뭐 다른 비난들은 많은데 영장에 관해서는 판검사님이 신청하고 발부한 거다 뭐 이렇게 하고 끝나요.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하고 다른 건 많이 따지는데 제가 참 저는 근데 이제 경찰을 통해서 그 영장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2달이 있다가 제가 확인했던 그 체포영장 원본과 체포했을 당시에 7월 13일이나 뭐 그 당시에 제가 발부받은 그 영장이랑 비교할 때 글씨체도 틀리고 천공도 없고 거기에 법원 마크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거 가짜라고 보입니다. 그건 사본도 아니고 가짜라고 보여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또 그것이 그게 체포영장 원본과 맞는 사본이라 하더라도 헌법에는 원본 제시죠. 원본이란 말은 헌법에 나오지 않지만 모든 공무서는 원본 제시죠.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혹시 정말 바쁘고 제가 현행범이기 때문에 뭐 강력범이고 도망갈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왔다면 뭐 그것도 뭐 인지를 그렇게 한 거니까 그것도 내가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명이 말이죠.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누가 봐도 보복이고 또 체포영장 원본과 다르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수사서류, 영장, 그런 정상적이지 않는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사람을, 시민을 구금하고 또 겁박하고 그래서 이제까지 진행됐던 그런 불법과 불합리를 그냥 말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공권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말씀드릴 때 다른 의도는 없어요. 어떤 정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서 어떤 정당이나 어떤 정치 세력을 깎아놓거나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누군가 책임감 있게 말씀을 하셔야죠. 어떤 조치도 취해 주시고 이 나라의 8, 90%의 그런 대다수의 국민들이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저질러 놓고 공권력이 몇 개씩이나 재판을 회부해 놓고 변호사비 들여서 변호사 선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 잘못됐지 않습니까? 적법하게 진행된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개인한테 떠넘기는 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뻔히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거나 해결하려는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고, 내가 이런 사람을 이제까지 응원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마음에 좀 이렇게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로, 하지만 잘 못했다고 생각해요. 특히 경제, 외교 이런 분야에서 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의료인 그 정원 문제 때문에 의료계와 지금 여당 정부와 이렇게 충돌이 있죠. 이런 문제도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누려왔던 그런 기득권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어떤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서 하는 것은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좀 이런 정원 숫자를 좀 타협해서 그럴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령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저는 확실한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좀 이렇게 절충해서 지금 현실은 저희가 이제 종합병원에 가보면 내시경을 한번 하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달 이상
뭐 어떤 경우에 2달 이렇게 기다려야 되죠. 동네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데 동네 병원에서 하고 문제가 좀 동네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또 종합병원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심각하면 종합병원으로 먼저 가게 되는 거죠. 그게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보면 대기가 막 2달씩 이렇게 걸리죠.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리고 의사 그 직종이 고소득이죠. 또 그 직종의 수입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공적인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로 그렇게 수입원이죠. 의사들의.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그 재원이 고갈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좀 개혁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경찰관들 문제로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부정부패로 또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해먹는 이런 공직자들 처벌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말하니까 고소도 하고 명예훼손이라고 그러고 무고라고 그러고 재판에 막 회부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그것이 정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정책들을 내실 때 일반 시민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민들 입장에서 힘없고 백없는 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또 그런 어떤 정책들을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시민들이 아스팔트에 드러나서라도 윤석열 정부를 지켜드릴 것이에요. 올바른 말씀을 하시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험 사기 적발 이런 금액 금융감독원의 자료입니다. 이게 2019년부터 자료인데요. 계속 보험 사기가 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2023년에는 1조 1164억입니다. 보험 사기가. 근데 이 보험 사기가요. 여기 통계에 잡힌 거 몇 배는 될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 일들을 통해서 볼 때 이 보험 사기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눈 감아주지 않으면 아니면 같이 해먹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거 이런 것들을 잡아낼 만한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보험 사기 계속 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통계 2019년부터 이렇게 이 통계가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데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그런 집권기간입니다. 그런데 요때에 보면 꾸준히 이렇게 상승했어요. 아주 가파르게. 그죠? 보세요. 그래서 이 사기가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보험 사기는
이거 정말 우리나라의 신용 질서를 흔들어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요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 이런 것들은 공직 사회를 잘못 관리했다는 그런 의미죠. 또 이제 윤석열 정부 때에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보험 사기가. 이렇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적발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이번에 이 일도 제가 보험 사기를 의심했기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확인을 한 거죠. 이거 완전 범죄죠, 사실. 통영경찰서가 보험 사기 주범 역할을 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22년 10월 22일 날 그 산길에서 아무튼 그게 어찌 됐든 물론 욕이 있었고 욕도 있었고 산길에서 기망도 있었고 속였죠. 그 운전자 바꿔치기도 하고 상대방이 그리고 어디 망가지거나 다친 것도 없고 다친 것도 없었어요. 다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칠 수도 없는 사고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고바의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차 앞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가갖고 톡 부딪혔지. 그 맨 앞에 있었던 하얀색 SUV 산타페 차도요. 뒤에 어디 망가진 데가 없어요. 육안으로. 근데 그 안에가 차 안에가 어디가 부러지고 뭐 내려앉았다 그러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리고 차도 안 보여주고 블랙박스도 안 보여주고 그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에게도 기망해서 또 그렇게 쌍욕을 해서 양쪽 차가 돈을 받아갔고 또 그 받아간 것을 통영경찰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또 통영경찰서가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줘서 사기보험금을 받게 해준 거죠. 보험회사가 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 개인에게 돈을 받아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해 주겠습니까? 그거 속인 거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산토페 차도 단독 사고 처리를 했고 아반떼 차도 단독 처리를 했더라고요. 아반떼 차는 문제가 많아요. 다른 것도. 그러니까 중복으로 돈을 받은 거 그것만 해도 보험 사기죠. 근데 통영경찰서가 몰랐느냐? 알고 있었죠. 자세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저와 통화를 하지 못하게 하고 또 보험금을 받아준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23년 3월 달인가 4월 달에 또 상해보험금을 또 받아내줬어요. 그렇게 사고 같지도 않는 사고를 하나 내고 이렇게 개인에게 돈도 받아가고 또 중복해서 보험회사를 통해서 한 번, 두 번 또 받아내고 또 본인은 SUV 차는 맨 앞에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온 차가 이렇게 자기를 추돌 했다. 그래서 그 뒤에서 온 아반떼 차에 또 책임 추궁을 했는지 두 차가 짜고 했는지 모르지만 또 아반떼 차를 운전했던 그 운전자의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던 실제 운전했던 그 권 씨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가입돼 있다 그러는 롯데 보험회사에 또 보험을 청구했어요.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건 보험 가입 증명서를 통해서 그 사고 신고가 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고 같지도 않는 사고로 여러 군데에서 돈을 받고 보험회사에 또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행위가 이렇게 개인이 따질 문제가 아니죠. 그거
경찰서에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보험 사기 아닙니까? 제가 그 보험 사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댓글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통영경찰서 부채도사님, 보험 사기를 쳐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험 사기가 1조 1164억으로 늘어났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기관에서 이런 범죄를 적발하고 이런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를 정의롭게 이렇게 치안을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것,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을 했으면서도 이런 사실들을 말하는 시민을 무고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당신들은 국가기관의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범죄 집단입니까? 제 이 동영상의 댓글들을 보십시오. 1400만에 가까운 조회수가 나왔고 많은 구독자가 이렇게 공익 게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고 하셨어요. 사회의 상식, 상당성으로 볼 때 저 역시 누군가 다른 시민이 이런 공익 게시를 해준다면 고마울 것 같아요. 이게 명예훼손입니까? 이런 보험 사기나 운전자 바꿔치기 이런 죄들을 범인 도피시키고 범죄를 은닉하고 위변조된 영상 자료를 사용하는 이런 범죄를 말하는 게 명예훼손입니까? 또 그게 사실적시예요? 그게 허위입니까? 나는 수사기관에 수사해달라고 의뢰한 거 아니에요. 누가 100%의 사실을 갖고 신고합니까? 내가 이런 것들이 의심이 가니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공개 고발하고 이런 사람들이 혐의가 있어 보인다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문 앞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허위사실 적시입니까? 아니면 사실 적시입니까? 그게 명예훼손이 성립이 돼요? 국가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보험 사기를 쳐놓고선 그게 명예훼손이 성립이 돼서 구공판에 걸어놓는 것입니까? 제가 정치 얘기를 했던 것은요, 다른 의미 없습니다. 요 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도 계속 보험 사기가 늘고 있는 추세예요. 맥수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윤석열 정부 때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가 청렴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에게 싫은 소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하라고 국민들이 권력을 선거를 통해서 임해드린 거 아닙니까? 이건 누가 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문재인 정부는 지금 여당이 윤석열 정부니까 윤석열 정부 탓이다. 이렇게 하면 서로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난번부터 이런 그 연도별 통화량 추이를 보여드렸어요. 이 통계 자료를. 여기 보시면 2018년부터 쭉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2024년, 2022년까지 이렇게 쭉 보세요, 한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통화량이. 이것이 지금 우리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진짜 이유죠. 통화량이 늘어나면 인플레이가 아주 심해지는 거죠. 필요하죠. 어느 정부나. 그런데 들어오는 세수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방만하게 그 민간단체에 많은 돈을 지원해주고 공무원 숫자를 많이 늘리고 그럼 좋지요. 내 편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무책임한 것이죠. 국가의 경제를 망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간에 아무튼 그 국가 재정이 많이 이렇게 악화됐죠. 그리고 지금 이 통화량 상승은요, 윤석열 정부 때에도 계속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이거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출이 잘 안 되고 세수가 줄어들면 거기에 맞춰서 씀씀이도 줄여야 돼요. 씀씀이는 줄이지 않고 이 부족한 것을 통화량을 늘려서 해결하는 것은 결국 국민 경제를 접목하는 것이고 망치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가면 걷잡을 수가 없죠. 이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얼마나 부국입니까? 원래 70년대 60년대 이럴 때 굉장히 거기 부국이죠. 그 유럽에서도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인플레이가 심해서 가난해졌고 그 시민들의 삶이 피폐해졌습니까? 자원부국인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그 땅 속에 원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망가지는 거죠. 이렇게 돈을 풀어서 통화량을 늘려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참 어려워지는 거죠. 또 요거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국제금융협회 IMF의 세계 부채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세계 34개 나라 대비 부채 비율을 조사했더니 한국이 100.1%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한국 다음에는 홍콩이고 그 다음에 태국이고 영국, 미국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얼마나 이 가계부채가 우리의 지금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시험폭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집권 기간에 저는 그 반대 정책을 쓸 줄 알았어요. 부동산을 띄우더라고요. 가장 손쉽겠죠, 그렇게 하면. 세수도 늘고 또 돈을 번 사람들이 또 이렇게 즐거워하고 은행도 벌고 다 벌겠죠. 근데 이제 그런 잔치가 끝난 다음이 문제예요. 부동산 붐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폭락하는 거 보세요. 그것들을 누가 제일 많은 피해를 입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가계부채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불명예를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생긴 일이 아니지만
무책임하게 이렇게 해왔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정치 세력이나 문재인 대통령 또 혹은 윤석열 대통령 이런 분들을 한쪽 편을 들면서 비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에 있는 것을 제가 보는 견해로 이렇게 이번 이 사건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